너가 먹는 거야? 네. 이거를? 이거 마시게? 이게 뭔 소리야? 꼴려. 너 먹어봤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 중인 아일라입니다. 저는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목표로 두고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을 기점으로 우리 학교에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그것의 가장 첫 출발점은 바로 저희 반 학생의 충격적인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반에는 벤자민이라는 귀여운 학생이 있습니다. 어느 날 벤자민이 개인적으로 저를 찾아와서는 생각지도 못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저희 아빠는 매일 술을 마셔요. 그래서 저도 술 마셔보고 싶어요. 술은 무슨 맛이에요? 저도 술을 좀 먹어보면 안 될까요? 어린아이가 술이라니요. 벤자민은 자신이 가스레인지를 나란히 바라보게 될 나이가 되었을 때부터 엄마와 같이 요리를 종종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요리의 목적은 거의 벤자민의 아버지가 맥주와 먹을 안주였다는데요. 벤자민이 제게 그 말을 하기 하루 전날에도 엄마와 함께 아빠가 먹을 맥주 안주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역시나 벤자민 아버지가 벤자민이 만든 안주를 맛있게 먹으며 벤자민을 칭찬해 주었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벤자민은 아빠가 하는 칭찬보다 아빠가 마시는 맥주에 더 관심이 갔다고 해요. 매번 아빠 혼자서 맥주를 마시는 것이 부러웠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벤자민의 부모님은 아들의 제안을 거절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신 선생님한테 허락을 받고 오면 술맛을 보게 해주겠다고 했다네요. 그래서 벤자민이 저를 찾아온 것이었어요. 저는 단번에 딱 잘라 거절하였습니다. 어린이가 술이라니? 음주 문화는 안 좋은 거야. 술은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나서 얼마든지 즐길 수 있어. 어차피 나중에 성인이 돼서 먹을 술이니까 미리 좀 먹어보면 안 돼요? 벤자민은 어른들만 술을 마셔야 한다는 사실을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어린이들은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당연한 말을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죠. 그 뒤로 벤자민의 호기심 덕분에 우리 반에서는 음주 문화에 관한 이야기들이 점차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초반에는 잠깐의 호기심이니 그러다가 말겠지 싶어서 내버려뒀어요. 그 나이의 호기심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정상적인 행동이니까요. 그런데 한날은 벤자민과 벤자민 주위로 모여있는 아이들이 무언가를 열심히 보고 있는 겁니다. 다가가서 확인했더니 태블릿 PC로 웬 스트리밍 콘텐츠를 하나 시청하고 있더라고요. 그 영상 안에서는 충격적이게도 한동양인 어린이가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어제 찾아본 건데 이것 봐봐. 어린이도 술을 마시잖아? 그런데 왜 부모님이랑 선생님은 우린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억지를 부리는 걸까? 그게 얼마나 좋으면 자기들끼리 하려는 건지 정말 궁금해. 벤자민이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있던 영상 속에는 우리 반 학생들보다 훨씬 더 어린 것 같은 모습의 동양인 아이가 맥주컵을 들고 거품을 마시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걸 본 저는 충격을 안 받을 수가 없었어요. 미취학 아동 정도로밖에 안 보이는 아이가 맥주를 너무도 자연스럽게 먹고 있는데 안 놀랄 수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도대체 뭐 하는 나라이길래 저 아이가 저리도 자연스럽게 술을 마실 때까지 방치해둔 걸까? 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영상 속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당장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저 재미를 위해 만들어진 조작 영상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조작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그 영상의 출처는 아주 먼 나라인 일본이었어요. 일본에 대해선 기본 지식은 있을지언정 아이에게 술을 먹이는 게 당연한 문화인지에 관해서는 사전 지식이 딱히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알아봤더니 제가 단단히 착각한 것이더라고요. 영상 속 아이가 마신 거는 사실 맥주가 아니라 맥주와 똑같은 형상을 한 음료수였어요. 일본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맥주, 즉 코도모 비루나 코도모노 노미모노란 음료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음료수를 만든 데에도 일본 측 나름대로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본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를 할 때 어른들끼리는 음주를 대부분 즐기는데 그때마다 어린이들이 알게 모르게 소외감을 느끼는 것 같다는 생각에서 시작된 결과물이라는데요. 어린이들도 한 가족으로서 식사 자리에 자연스레 어울릴 수 있도록 어린이용 술을 만든 것이라고 하더군요. 이 같은 어린이 맥주는 당연히 알코올이 없고 과일향이 나는 탄산이며 맥주의 빛깔과 거품이 눈으로 진위 여부를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똑같이 생겼다고 합니다. 일본인들의 문화가 어떤지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잘 살려 개발한 이 어린이용 가짜 맥주는 출시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해요. 이 여세를 몰아 어린이용 샴페인과 와인 그리고 칵테일까지 새롭게 출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일본에서 어린이용 술을 출시한 지 이미 10년이 넘은 상태였습니다.
가족 화합을 위한 일본인들의 생각이 어떤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어른의 입장에선 그닥 이해가진 않습니다. 솔직히 어린이용 술을 만들었다는 건 어린이에게도 음주 문화를 강요하는 수준 아닌가요? 저처럼 이 술의 의도에 대한 여론이 생각보다 많은 호불호를 불러일으켰는데요. 어린이 술이라고요? 아무리 음료수라고 해도 아이들은 술이라고 인지하며 마실 거예요. 그건 한참 자라나는 아이들의 정서에 좋지 않아요? 저게 아무리 가짜 술이라고 해도 아이들이 음주 문화에 너무 일찍 젖어들게 유도하는 셈아니에요. 일본 아이들은 사실상 유치원 때부터 술을 마시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저 어린이 술병에 진짜 술 넣어서 마실지도 모르잖아요. 어린이 술을 접한 아이들이 훗날 커서 청소년이 되면 더 큰 위험으로 번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살다 어린이를 위해서 술을 만드는 나라도 있다니. 일본은 참 변태스러운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남의 나라라고 무시하기엔 요즘 같은 세상에선 직접 경험하지 않고도 미디어로 다른 나라 문화를 접할 수가 있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그 일본의 어린이용 술은 의도치 않게 저희 학교 안에서 빠르게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지나가다가 아이들이 물잔으로 건배하는 등 비스무리하게 음주 문화를 신용내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의 변화를 보면서 솔직한 마음으로는 얼마나 생각이 없길래 부정적 영향 따위 생각도 안 하고 어린이용 술이란 걸 만들었는지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저희 교내 선생님들이 다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혹시 일본뿐만 아니라 동양에선 다 이렇게 어린이 음주에 관대한 건가요? 저는 음주의 위험을 알리기 위해서 틈날 때마다 학생들에게 구구절절 설명을 했지만 학생들의 반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진짜 술은 안 마시고 일본인들처럼 가짜 술 만들어 먹는 건 괜찮지 않아요? 이쯤 되니까 일본은 왜 그런 문화를 만들어서 머나먼 나라의 아이들까지 나쁜 물이 들게 하는 건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저희 학교는 여름방학 시기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름방학에 만반의 교육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에게 올바른 음주 문화와 음주 연령대를 확실히 인지시켜주려면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게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죠. 한두 학생이면 모르겠지만 학교 전체에 나쁜 영향이 퍼지고 있는 이상 학교에 이 같은 교육 프로그램을 부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몇몇 선생님들과 합을 맞춰서 윗선에 얘기했고 저희는 성공적으로 학교 예산을 딸 수 있었어요. 원래는 여름방학 끝나고 새롭게 시도해볼 프로그램에 투자할 예산이었는데 그것을 저희 제안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선생님들의 해외 출장은 첫 도전이기도 하여 아이들에게도 의미가 있는 프로그램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해 주시더군요. 물론 세계 각국은 다양한 문화만큼이나 다양한 기준이 존재한다는 것을 존중합니다. 특히 음주 같은 경우는 이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일관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국가마다 관례적, 문화적 차이에 따라 다양하게 음주 허용 연령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만큼은 음주 문화를 늦게 알도록 하고 싶은 것이 어른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는 동료 선생님들과 함께 각국의 음주 문화 인식을 영상에 담기 위해서 사회실험을 기획하였습니다. 과연 어린아이가 술병을 따달라고 한다면 각국의 어른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가장 먼저 우리 영국 런던에서 촬영을 해보았습니다. 10살 연기자 아이가 맥주 한 병을 들고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말할 겁니다. 아이의 부름에 쳐다만 보고 지나가는 어른들이 있는가 하면 아이의 말을 듣고 아무렇지 않게 맥주를 따주는 어른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개중에 아이의 행동을 저지하는 어른들은 없었어요. 이 같은 결과물을 보면서 저와 동료 교사들 반응은 사실 그냥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선 그럴 줄 알았어. 우리가 일본만 욕할 게 아니야. 우리나라도 문제인 것 같아. 우리는 그나마 교육자라서 술의 위험을 알고 있지만 대부분 어른들은 초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가 술을 마시는 것에 크게 놀라지 않는 것 같네. 누구 하나 되물어보는 사람이 없다는 게 너무 실망스럽네요. 내가 이런 나라에서 살고 있었다니. 보통 영국 하면 사람들이 떠오르는 것들이 몇 가지 있을 겁니다. 축구와 비틀즈, 해리포터, 왕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펍이죠. 퍼블릭 하우스라는 약자에서 유래된 펍은 영국인들이 사교와 음주를 함께하는 공간입니다. 영국에는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펍 없이는 못 산다는 우스갯소리까지 있을 정도로 영국 사람들과 펍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이런 펍에 출입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8세부터인데요. 영국 정부가 법정 음주 허용 연령을 만 18세로 정했기에 그렇습니다. 영국에선 만 18세가 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펍에 가서 술을 마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특이한 점은 사실 16세 이상도 펍 출입을 허가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16세 이상이라면 보호자의 관리 감독하에 맥주 또는 사이다 같은 간단한 과일주를 허락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는 뜻은 사실상
영국인 대부분이 실제 음주가 허용되는 나이보다 몇 살 아래부터 음주를 시작한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영국인들 중에서도 저처럼 음주를 조심하는 사람도 몇 있죠. 중요한 건 음주 쪽으로 더 많이 치우친 비율이 아닐까 싶어요. 영국의 음주 실태가 얼마나 충격적이냐 하면 영국의 학교보건교육단이 13,000명의 11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6명 중 1명이 매주 한 번씩 음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어요. 상당수의 어린이들이 집에서 음주가 허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결과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조사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약혼식이나 결혼식 피로연에서 주로 처음 술을 접하게 됐다고 인터뷰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영국의 어린이들은 그만큼 음주에 대한 교육을 일찍부터 받긴 합니다. 영국인들도 일본 못지않게 술에 대해 관대하기에 대비책을 마련하자는 의도에서죠.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영국 가정에서는 부모가 음주를 할 때마다 어린 자녀에게 조금씩 권하는 가정도 있긴 합니다. 그 처음은 15세가 아닌 무려 5세부터라는 것이 또 하나의 충격적인 점이네요. 당연히 이 같은 경우는 공공장소가 아닌 가정과 같은 사적인 공간에 한해서겠죠. 이런 음주 문화 때문에 영국에서는 청소년의 폭음이 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기도 합니다. 대부분 정기적인 음주 행위가 10대부터 이미 정착된 수준으로 통계가 나오는데요. 청소년 음주 사태가 심각해지자 영국 정부가 뒤늦게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하긴 하였어요. 하지만 이게 더 큰 참사를 불러일으켰어요. 우선 런던시에서 2008년부터 버스와 지하철 내에서 음주 행위를 금지한다는 안을 시행했었습니다. 청소년 폭음과 함께 대중교통과 길거리 등 공공장소에서 끊임없이 술을 마시니 이를 철저히 단속하고 올바른 음주 문화를 선보이겠다는 취지로 발안한 것이었죠. 그런데 음주 단속 시행에 들어가기 하루 전날 마지막 음주 파티를 즐기려고 몰려든 수천 명의 청소년 시민들로 인해서 폭력과 사고가 무작위로 발생하게 된 겁니다. 이 때문에 지하철이 폐쇄되는 등 소동이 벌어졌으며 일부는 난동을 부린 혐의로 체포되기도 하여 경찰도 아주 바쁜 밤이었습니다. 저는 술을 별로 안 즐겨서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은 술의 나라라는 건 유명한 사실인데 말이죠. 영국이 이런 수준인데 저희가 어떻게 일본만이 잘못된 문화를 가졌다고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영국이 아닌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저희는 두 번째 촬영지로 자유의 나라 미국을 찾았습니다. 영국에서와 마찬가지의 조건으로 촬영을 진행하였어요. 사실 저희는 미국에 촬영을 오기 전에 사전조사를 조금 하였습니다. 미국은 자유의 나라이지만 의외로 음주에 있어서만큼은 매우 보수적인 나라더라고요. 미국에서는 법적으로 21살이 되기 전에는 술을 마실 수 없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21살 미만에게 술을 팔면 엄청난 벌금과 함께 문을 닫는 사태까지 벌어진다고 하는데요. 만에 하나 21살 미만이 어느 상점에서 술을 사서 마신 뒤 큰 사고로 죽는다면 그 부모가 상점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쫄딱 망하도록 만들 수 있대요. 이런 이유 때문인지 미국에서는 술을 팔기 전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영국과 다른 실험 결과를 은근히 기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예상대로 아주 놀라운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초등학생 연기자에게 연기를 시켰습니다. 봉지에 싼 맥주를 들고서 지나가는 시민들을 붙잡아 뚜껑을 따달라는 부탁을 하게 한 거죠. 그런데 지나가는 시민들의 반응이 어땠는 줄 아시나요? 대부분의 시민들이 아이가 들고 있는 술병을 보고서도 모른 척 그대로 지나쳤다는 겁니다. 아이의 부탁을 외면했다는 것이 놀라운 게 아니라 음주 단속이 엄격한 나라라고 들었는데 초등학생이 술병을 들고 있는 모습을 아무렇지 않게 내버려 두는 것이 놀라웠어요. 저희는 미국인 몇몇을 붙잡아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내 자식도 아닌데 뭐 어때요? 나 사는 것도 바쁩니다. 괜히 어린 아이랑 엮여서 그 부모한테 내가 술을 준 사람이라고 오해받고 싶지 않아요? 저도 어릴 때 다 마셨습니다. 순진해서 잘 모르나 본데 원래 알게 모르게 다 술 마셔요. 미국인들이랑 인터뷰를 하고 보니까 알겠더군요. 미국에서 음주 단속이 강력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미국 미성년자들의 음주 시도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미국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술 마신 곰돌이와 술 취한 젤리가 유명하다고 합니다. 다들 유명한 곰돌이 젤리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기에는 그저 어린이들이 좋아할 곰돌이 젤리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소년 사이에서 유명한 그 젤리는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 10대 청소년들이 어른들 몰래 곰돌이 젤리를 이용해서 술을 마신다고 해요. 그것에 대한 조리법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우선 곰돌이 젤리를 후라이팬 위에 올려놓은 뒤 술을 부어놓고 24시간 정도를 기다리면 젤리가 알코올을 흡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젤리가 평소 크기의 2배 정도로 커지면서 술을 잔뜩 머금게 되는데 이 젤리를 먹게 되면 술을 마시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학생들은 이것을 비닐봉지에 담아가 학교에서 먹는다고 합니다. 당연히 어른들이 보기에는 학생들이 그저 곰돌이 젤리를 먹는 걸로 보이기에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이 곰돌이 젤리가 주는 위력은 테스트를 위해서 젤리를 1시간 정도 섭취해본 미국 경찰관을 통해서 밝혀졌는데요. 경찰관은 곰돌이 젤리를 먹은 그날 하루 만취해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음주를 시도하는 건 호기심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100번 양보하더라도 어른들의 무심한 태도가 더 걱정스럽게 비춰지네요. 아무리 그래도 아이가 직접 술병을 따달라고 부탁하는 상황에선 어른으로서 따끔하게 한마디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늘 최고라 자랑하는 미국도 기대한 상황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이 속상했을 뿐입니다. 이 밖에 저희는 넉넉한 예산 덕분에 꽤 많은 나라를 방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각국의 음주 문화 특징들에 대해 저희 역시 많은 것을 배우고 알게 되었습니다. 쿠바 같은 경우엔 아예 음주 연령 제한이 없더라고요. 술을 마시는 건 연령 관계없이 자유롭게 섭취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합법적으로 술을 구매하는 건 만 18세가 넘어야만 가능하다는 제한은 있었어요. 음주를 하는 데에 제한 연령이 없다는 것은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쿠바뿐만 아니라 음주 연령에 별다른 규정이 없는 나라가 꽤 있더라고요. 자메이카와 우루과이, 베트남 등의 나라도 음주 연령을 따로 규정하지 않았어요. 일부 구매 연령에만 제한이 있을 뿐이었죠. 그래서 그런가 그런 곳들에서는 더더욱 아이가 술병을 들고 있는 걸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베트남에서는 아이가 들고 있는 술병을 훔쳐가는 시민도 있었답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음주 규정이 있는 나라가 몇 개 더 있었어요. 흥미롭게도 술의 종류나 도수에 따라서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나라들도 있더라고요. 벨기에와 포르투갈, 스위스에서는 만 16세가 되면 상대적으로 도수가 낮은 맥주를 마실 수가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도수가 높은 위스키, 브랜디, 보드카 등의 술은 만 18세가 되면 마실 수 있었어요. 특히 맥주의 본고장인 독일에서는 법적 보호자의 동의만 있다면 만 14세에도 맥주와 와인을 마실 수 있다고 해서 많이 놀랐습니다. 이외에 프랑스와 그리스, 남아프리카, 호주를 비롯한 대부분 국가도 만 18세를 음주 허용 연령으로 규정했고 캐나다 같은 경우엔 주에 따라서 만 18세 혹은 19세가 되면 술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촬영은 충분히 의미가 있었지만 영국과 미국에서의 결과물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저희가 교육 자료로 사용하고 싶은 결과물까진 얻지 못했어요. 아주 가끔 연기자 아이를 걱정하는 어른이 있었지만 가뭄에 콩나는 정도로만 보여진 반응일 뿐이었죠. 사실 제가 가장 궁금했던 나라는 바로 동아시아의 나라들입니다. 저희가 머나먼 여정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일본이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가장 알고 싶었던 일본을 먼저 찾아갔어요. 일본은 그동안 다녀본 여러 국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음주 문화가 가장 유니크한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에서 촬영했더니 술병을 따달라는 아이의 말에 일본 시민들이 대부분 순순히 따주었어요. 심지어 아이에게 술을 같이 먹자고 권유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거 어디서 산 거니? 부모님 돈으로 산 거야. 부모님은 한 병 가지고 안 될 텐데 편의점 가서 몇 병 더 사지 그러니? 내가 이거 따주면 나도 한 잔 줄 수 있어? 이거 너가 마시게? 여기서 맛보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집에 가서 마셔. 술만 마시면 속 다 버려. 같이 먹을 간식이라도 사서 먹어야지. 저희는 촬영하는 내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보통은 우물쭈물하다가 술병을 따주는 일본인들이 더 많았지만 아이의 부름에 응답한 일본 시민들의 반응은 대개 저런 식이었어요.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일본 역시 나름 선진국인데 술을 마시겠다는 아이를 말리는 어른들이 일절 없을 줄은 몰랐어요. 저희는 눈으로 보고도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을 더 깊게 알고 싶어서 일본인들과 인터뷰를 시도해봤습니다. 아이들한테 음주가 안 좋다는 거 알지만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라고 생각하면 굳이 말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아이들까지 술을 많이 사게 되면 나라에 들어가는 세금도 그만큼 늘어나잖아요. 그냥 음료수인 줄 알았죠. 애들이 어른 술처럼 보이고 싶어서 어른들이 먹는 술병에 음료수 넣는 장난도 많이 치더라고요. 어차피 아이들은 위가 작아서 그 큰 술병 다 못 마셔요. 아마 한 입 질끔 먹고 안 먹겠다고 할걸요? 직접 맛없다는 걸 느껴보는 게 좋아요. 그거 조금 먹는다고 안 죽어요. 저도 다 그렇게 술 마시면서 컸어요. 일본이 술에 관대하기 때문에 어린이용 술 같은 걸 만들었을 거라고 예측은 했지만 그것이 사실인 것을 확인하니 어질했습니다. 이런 어린이 음주에 대해 걱정하는 일본인들도 당연히 있었어요.
하지만 걱정하는 그 어른들도 자신이 어린이일 때 술을 마셔본 적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은 어른들이 차려놓은 술을 몰래 마시는 방법으로 섭취했었고, 음료수라고 둘러대면 어른들이 잘 알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게 일본은 왜 어린이용 술을 제작해선 어른용 술과 구분도 안 되게 만든 건가요? 어린이용 술을 만듦으로써 일본의 아동 음주 문제, 청소년 음주 문제가 줄어들었다면 그들의 취지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아동 청소년 음주 문제 실태를 보니 오히려 갈수록 점점 늘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가족 화합으로 시작한 마음이라고 하기엔 아이들이 음주를 쉽게 생각하도록 만들려고 어린이용 술을 개발한 걸로 밖에 안 느껴집니다. 일본에서 실험을 하고 나니까 일본의 행동을 더 이해할 수가 없네요. 다음으로 저희는 동아시아의 대표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실험을 시작조차 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가 찾은 장소가 베이징의 한 주택가였는데요. 그곳에는 어른들이 마시는 술을 아무렇지 않게 먹고 있는 어린이들을 흔하게 볼 수 있더라고요. 개 중에는 아이 엄마가 대놓고 아이에게 안주를 주며 음주를 내버려 두고 있기도 하였습니다. 일본인들의 태도가 가장 충격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했는데 중국이 더 최악인 것 같았어요. 중국에도 분명 음주 단속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중국의 모습은 무법자들의 천국인 느낌이었어요. 중국에서는 반주 문화가 흔하다고 하는데 이것이 중국 어린이들이 술을 일찍 접하게 되는 주요인이라고 합니다. 사실 중국에서는 아동 음주 문제가 심각하기로 유명하다고 하네요. 저희가 촬영을 오기 얼마 전에는 중국에서 4살 아동이 어른 술을 마셨다가 혼수 상태에 빠진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아이는 나흘째 깨어나지 못했고 의식을 찾은 후에는 심각한 뇌 손상을 입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나 이 사건에서 더욱 충격적인 부분은 저희가 따로 찾아본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 4살 아이가 초등학생 무리와 함께 술을 접하게 되었던 것인데 아이가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었는데도 주위 사람들은 그저 쓰러진 아이를 바라보고 구경만 하고 있을 뿐 바로 신고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이가 의식이 없는데 어떻게 가만히 두고만 볼 수 있는 거죠? 어른들이 조금 더 빠른 조치를 취해 주었다면 아마 아이는 뇌 손상까진 입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저희는 중국에서의 실험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희가 바라는 음주 인식의 모습을 끌어낼 수 없어 보였거든요. 그래도 혹시나 개념 있는 중국인 생각은 어떨지 궁금해서 실험 대신 중국인들의 인터뷰 영상은 담아봤어요. 우리나라에서 술 취한 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작년에는 어느 인플루언서가 도수 40도나 되는 술을 원샷했다가 죽었는걸요? 그 나이에 아이들이 어른 말을 듣나요? 너무 제지시켜도 애들이 더 엇나가서 술 마시려고 해요. 도수 높은 술만 아니면 먹어도 괜찮아요. 그러면서 면역력 키우는 거지. 어릴 때 술 입에 안 대어보고 크는 사람도 있어요? 별일도 아닌 거 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그래요? 중국에 올바른 개념을 가진 시민이 있기나 한 걸까요? 무작위로 중국 시민들을 붙잡고 인터뷰했던 것인데 어른다운 대답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원래는 영국에서도 중국을 좋아하지 않는 편이에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죠. 중국인들을 이렇게나 가까이 접해본 것이 처음이었는데도 제 견해는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네요. 중국인을 향한 저의 부정적인 시선은 이 일을 계기로 더더욱 평생 바뀌지 않을 듯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뤄둔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사실 중국을 마지막으로 그만 영국에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한국을 마지막 촬영지로 미루게 된 이유는 역시 사전 조사 결과 때문이었는데요. 중국에서 한국 관련 어린이에 대해 검색해보다가 맥주컵에 김 빠진 맥주를 먹는 한국인 어린이 사진을 다량으로 확인했거든요. 중국과 일본으로 모자라 한국까지 술을. 그걸 보면서 역시 동양의 나라는 위험하고 후졌다고 인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굳이 한국에 직접 찾아가 실험까지 할 필요 있나 싶었습니다. 사실 많은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이렇다 할 교육 자료를 얻지 못해 지친 마음도 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자연스럽게 한국을 향했습니다. 학교 예산을 펑펑 쓰고 있는데 그렇다 할 괜찮은 영상이 하나 없어서였죠. 그렇게 저희는 서울의 잠실 동네에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전으로 가히 마지막 촬영에서 상상도 못한 에너지를 저희가 뿜어내고 만 거예요. 지친 마음에 단비가 내리듯 아주 흥미로운 결과물을 얻어냈기 때문이었어요. 연기자 아이가 술병을 따달라며 한국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인들의 반응이 여느 나라와 다르게 굉장히 특이하더라고요. 네? 이거 막걸리 아니에요? 마시려고요? 누가 줬어요? 이런 거 마시면 안 돼. 누가 애한테 이런 나쁜 짓을 했대? 혼자예요. 엄마 어디 갔어요? 애기한테 누가 이런 나쁜 거 쥐어줬어요? 너 이거 먹으면 큰일 나. 아줌마도 이거 맛없고 먹으면 아파서 못 먹어. 어른도 먹으면 아픈데 너처럼 아이들이 마시면 병원에 실려갈 수도 있어.
네가 이 술을 살 순 없었을 테고 설마 부모님 몰래 집에서 빼내온 거야? 이런 거 들고 다니면 큰일 나. 경찰 아저씨 만날 수도 있어. 한국인들은 아이에게 술을 준 어른을 제일 먼저 찾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어른을 당장이라도 나무랄 준비를 하며 주위를 둘러봤죠. 술병을 따주는 한국 시민들도 간혹 있었지만 술병을 따주면서도 아이가 스스로 먹지 않는 선택을 하도록 술의 위험성과 단점 등을 아이 눈높이 맞게 꼭 설명해 주었어요. 우선 그 누구도 아이의 부름을 무시하는 어른이 없었다는 게 놀랄 일이었고, 두 번째로는 술병을 든 아이의 모습에 하나같이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당연히 한국에선 어린이의 음주를 강력하게 부정하는 분위기란 뜻이기도 하잖아요. 어쩜 남의 아이인데도 내 아이를 가르치는 것처럼 짧게라도 훈육하려는 건지. 한국인들 한 명 한 명의 행동이 너무 감동적이라서 어느 것 하나 거를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바쁜 사람이라고 해도 아이의 부름에 멈춰서서 술을 뺏으려는 한국인들의 행동력에 저희가 다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이미 많은 한국인의 언행을 보고서 감탄했지만 그 중에서도 저희에게 가장 큰 충격을 안겨준 한 한국인이 있었는데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 여성은 아이의 술병을 손수 가져가더니 갑자기 자기 지갑을 꺼내더라고요. 그리고 현금을 아이에게 쥐어주면서 어마어마한 말을 뱉었어요. 이거 막걸리 값이거든? 이모가 사갈 테니까 다신 이런 거 들고 다니지 마. 마시려고도 하지 말고. 어린이들은 어른보다 튼튼하지 않아서 술 마시면 머리가 빨리 망가져. 공부도 못하고 친구랑도 못 놀고 매일 병원에 누워 있어야 해. 너무 놀라운 행동 아닌가요? 어떻게 아이에게서 그 술을 사버릴 생각을 하는 건지. 그 여성의 마인드가 신기하고 독특해서 꼭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어요. 저희는 얼른 달려가서 그 젊은 여성을 붙잡았습니다. 실험 카메라임을 밝히고 인터뷰를 요청했죠. 실험 카메라라고요? 이런 걸 아이를 이용해서 실험하는 거 너무한 거 아닌가요? 어디에서 오셨어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아이가 술 마시는 걸 말릴 텐데. 저는 보건교사라서 더 두고 볼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어린애들은 장난으로라도 알코올을 섭취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술은 오늘 친구들이랑 마시려고요. 그녀는 중학교에서 보건교사를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격이 유쾌하고 바람직한 행동을 수준 높게 전달하는 것 보니 교사로서 훌륭한 자질을 갖췄다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쯤에서 저는 한 가지 의문이 피어올랐어요. 저희는 분명 한국을 사전조사했을 때 한국 아이들의 음주 사진을 확인했었습니다. 한국 어른들은 장난으로라도 어린이들이 음주하는 걸 막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저희가 본 사진들은 다 뭘까요? 분명 한국 어린이들이 맥주를 마시는 사진이었거든요. 저는 그 사진을 그녀에게 보여주며 설명을 부탁했습니다. 그러니 그녀가 빵 터지며 웃는 겁니다. 가만 보니 이건 콜라랑 사이다랑 섞어서 맥주처럼 보이게 만든 거예요. 한국에선 그것을 사콜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일본의 어린이용 술의 의미랑 같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녀의 설명을 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본에선 어린이에게 어린이용 술을 줄 때도 어린이들이 그것을 정말 술 맛이라고 믿도록 상상하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어른들끼리 아이들에게 진짜 술 맛을 비밀로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본 아이들은 어린이용 술을 진짜 술이라고 믿고 마신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 어린이들은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한국에선 부모나 어른들이 사콜 자체도 술의 모습을 따온 형상이기에 아이들이 사콜을 먹는 걸 대부분 선호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섭취하게 된다면 반드시 어린애들은 술을 먹어선 안 되는 분위기로 만들어 놓고 그 사콜이 음료인 걸 분명히 각인시킨 후에 준다고 했어요. 그렇게 되면 어린이들의 입장에서는 어른들의 잔소리로 들리겠지만 아이들이 술은 어른만 먹는 것이라는 걸 어느 정도 인지하게 되는 셈이죠. 실제로 한국 어린이들의 입장을 들어봤을 때 대부분은 술이 어른만 먹는 거라며 딱 잘라 말하더라고요. 네? 술을 애들이 어떻게 먹어요? 학교에서도 술은 어른들만 먹는 거라고 했어요. 아이들은 술 마시면 바보 된다고 엄마 아빠가 그랬는데요. 별로 맛없어 보여서 먹고 싶지 않았어요. 어른 되어서도 술은 안 마실 거예요. 술은 우리 주사 맞을 때 쓰는 알코올솜 있잖아요? 그 맛이라고 하던데요.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알코올솜을 왜 먹어요? 저희는 한국에서 올바른 가치관의 표본을 보는 기분을 느꼈어요. 동양의 나라는 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했는데 반전이었어요.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있는 한국이 가장 건강한 인식을 가졌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여정이 한국 촬영을 위해서였다고 말할 정도로 저희는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게 되었어요. 저희에게 희망을 보여준 한국인들이 고마울 따름입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저희는 이 모든 영상을 편집해서 초등학교 교육 자료로 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자료만 보여주는 것이 학생들에게 가장 임팩트 있고 명확하게 전달될 것 같아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학생들은 한국 영상을 보면서
어른들이 어린이를 아껴주고 있다는 마음을 느낀 것 같아요. 그 영상을 본 뒤로는 더 이상 술 타령하지 않더라고요. 아마 한국 영상 마지막에 등장했던 보건교사 여성 때문에 술의 위험성을 더 크게 받아들인 것 같았어요. 나머지 영상들은 한국의 촬영본과 결합하여 우리 초등학교 홈페이지에 올려서 학부모들이 확인하도록 만들었어요. 그 영상은 일파만파 퍼져서 해외까지 알려졌는데요. 이런 거 보면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다니까? 한국만큼 아이 키우기 좋은 곳은 없는 것 같아. 그래도 이 학교 선생님들은 한국인들의 올바른 성향과 비슷한 분위기를 띠는 것 같네요. 제 아이도 곧 초등학교를 가게 되는데 여기로 보내야겠어요. 와, 중국이 정말로 충격적이다. 실수로라도 중국엔 가면 안 되겠네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노력해 주시다니. 선생님들께 너무 감사드려요. 선생님들 덕분에 다른 학교에 다니고 있는 우리 아이에게도 좋은 음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 어른들이 그나마 바람직하네요. 즐기는 것도 좋지만 정부가 정해준 음주 연령은 제발 지킵시다. 덕분에 우리 초등학교 홍보까지 된 셈이라서 여러모로 모두에게 이득이었던 교육이었습니다. 음주에 관한 인식만 알아보고 온 것이 너무 아쉬웠을 정도로 한국에 미련이 남은 저희 교사들은 각자 휴가를 받으면 한국 여행을 가겠다고 난리예요. 이번 기회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훌륭한 인식을 가진 나라를 평생 모르고 살았을 텐데 그 큰 손해를 피할 수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한국에 다시 방문해 봐야겠어요.